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일각에선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관련 내용 서영태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책부터 살펴보자면 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난주부터 시행됐죠.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단신에서 읽으셨는데 민당정협의회가 또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제도 확정은 아니었는데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증권가 취재를 하면서 늘 항상 취재원을 만날 때면 공매도 관련된 기사를 꼭 쓰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늘 이 공매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은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이거는 왜 평평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애초에 담보 비율이 다른 거는 뭐 자금력이라든지 뭐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상환기간의 차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이 유리한 거다. 왜냐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리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잠시나마 좀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게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평가들은 있겠지만은 일단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것만은 그래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을 흔드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냐 이건데요. 왜냐면은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일관적인 어떤 당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흐름이었거든요. 공매도 중단 같은 경우는. 당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 말 이후에 이전까지는 공매도를 중단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게 더 이상은 말을 못 믿겠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당국에서도 실제로 뭐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중단하겠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뭐 그런 입장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금 금융위원장이 지금 김소영 부위원장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건데 또 일각의 또 보도는 이거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존의 공매도 중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된 거다 이런 보도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I don't buy that 그 이야기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럴 만도 했던 게 김주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막 복잡한 전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공매도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게 과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겠느냐 뭐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니까 한국거래소에도 물어보고 뭐 여기저기 당국에 물어보고 하니까 이 전산 시스템 만드는 게 그냥 비용이 많이 드는 걸 떠나가지고 이게 메커니즘 자체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또 이런 말도 조금 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시세 조종 사태가 좀 불거졌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매도가 좀 불가능해가지고 못 막은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공매도의 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어떤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좀 내세운 게 있었는데 이번 금지 조치에는 오히려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익명으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국이 결국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반대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거였군요. 네. 이렇게 입장 바꾼 게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체 이후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기자들이랑 이제 컨택하거나 하면서는 뭐 전혀 그럴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진 않다가 이 당정협의 이후에 이런 발표를 일요일 날 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총선을 앞두고 뭐 표심 의식한 그런 여당의 주문이 뭐 있었던 게 아니냐,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절차를 떠나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증권가에서 금융가에서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의 그 매니저분한테 좀 여쭤보고 어떨 것 같냐 했는데 김주현 위원장이 했던 말이랑 같은 말을 하죠. 뭐 유동성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필요한 시장인데, 근데 이들이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겠지만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모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만. 기자들이나 취재원들 사이에서 그 글로벌 투자은행이 낸 비공식적인 메시지가 돌았어요. 네.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여기 이야기를 내용은 뭐냐면 사전 통지나 공개 협의, 유예 기간이 없는 규제 결정은 한국 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제가 또 증권사의 또 PBS라고 하는데 사실 이 PBS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파트가 이번 조처로 좀 직격탄을 맞은 부서인데, 왜냐하면은 헤지 펀드 등한테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분위기 어떠냐 물어보니까 취재원 말로는 코로나 때도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때랑 다르게 좀 해외 투자자가 좀 격하게 반응을 하는 좀 그런 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때랑 다르고 좀 포지션을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더라. 실제로 이번 조처가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어떤 신뢰를 많이 훼손했다는 것은 제가 피부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또 연기금의 한 자산운용 담당자는요,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플레이 가능한 수단이 마련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정부 조처로 주가가 부풀어지는 거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시장 원리를 좀 강조했고요. 네. 또 공매도라는 게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우리가 기관이랑 외국인한테 유리했던 것이고 또 개인들이 피해를 봤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을 좀 보호하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결해 주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오히려 개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그런 분도 있었던 게 그냥 롱숏 펀드가 해지를 위해서 숏을 하는데 근데 해지 수단이 없으니까 롱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운용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여기도 또 리테일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돈을 맡긴 건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ETF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예, 원래 ETF가 코로나 팬데믹 시장 겪으면서 그 시장이 확 컸었죠. ETF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ETF 유동성 공급자 LP 증권사들은 물론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ETF를 팔면은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가 그걸 받아주는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거기는 투자 목적은 아니고 그냥 유동성 공급을 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 또 숏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직 숏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차익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ETF 가격이랑 또 ETF가 추종하는 시세 가격이랑 좀 차이가 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말하는데 확실히 괴리율이 1% 이상으로 벌어진 상품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한 20bp 그러니까 0.2% 정도 0.2%포인트 정도 좀 괴리율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해요. 유동성 공급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ETF 가격이 훅 내려온다, 튄다 이러면은 ETF를 샀던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괴리가 딱 좁혀지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뭐 네. 해외 자금 유출 우려도 나올 수 있고 네. 또 이제 개인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대체로 반기고 있겠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야당에서도 이 네.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 네. 비판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전부를 설문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공유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도 불확실성 하나는 오늘은 좀 거친 것 같다. 이렇게까지 결론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상속세죠. 네, 상속세 말씀하시려 했는데 네, 상속세 네. 개편도 이제 이루어질 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근데 또 의견이 또 분분한 겁니다. 그런 관측이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면 좀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기자들한테서 만난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그리고 공매도 중단 그리고 상속세 개편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좀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유이동 정책위원회 의장이
아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고 아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좀 정정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상속세 관련해서 기사를 낼 거면은 꼭 나한테 연락하고 확인하고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좀 헷갈리는 게 상속세라는 게 좀 부자 감세랄까, 좀 국민적으로 좀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완화라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상속세 개편 논의가 처음 막 이거 그 다음에 3탄이 상속세 개편 아니야? 김포 다음에 공모 다음에 3탄 상속세 아니야?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모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네. 박수현 국민의힘 의원이 있잖아요. 이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좀 물러났어요. 물러나면서 김의겸 당대표한테 이러한 정책들을 제안을 했다,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인데, 실제로 의원실에 제가 좀 확인 좀 부탁했는데 뭐 답이 오진 않았습니다. 네. 답이 오진 않았는데 뭐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뭐 그냥 정황상의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주식으로 기업을 상속받고도 당장 낼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상속세율이 이제 명목상 제일은 아니고요. OECD 중에서 일본 다음에 EU입니다. 50%인데 네. 30억 초과해서 상속을 받으면 50%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명목상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실질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부자들을 감세해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실제로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비율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 그게 1%였으면은 네. 지금은 한 5%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을 하게 됐다, 이러한 주장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직은 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긴 한데, 그래도 뭐 경제적 여러 효과 때문에 이걸 줄여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여전한 게 여당 입장에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공매도처럼. 왜냐하면은 공매도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호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상속세 내는 사람들만이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